안녕하십니까, 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략이란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싸움 전자하고 이제 간략하게 할 때 그 약자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일본이 영어의 스트래티지를 이제 전략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도 이제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의 스트래티지는 그리스어의 스트래티고스, 그러니까 장군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무슨 방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제 이런 방진을 그리스 때는 팔랑스라고 그러고 로마 때는 레지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군사력을 사용하는 장군의 어떤 용병술에서 비롯된 게 이제 스트래티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범위가 이제 확대되면서 뜻도 좀 더 이제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전략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은 뭐 당연히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됩니다. 원래는 전략만으로도 이제 뭐 그 자체가 전이라는 자체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워낙 일반적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은 뭐 국가에 관해서는 국가 전략, 군대에 관해서는 군사 전략,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전략 밑에는 전술, tactics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전술과 전략 사이에 최근에는 작전술이라고 해서 이제 operational art를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전략은 워낙 일반화돼서 뭐 경영 전략, 또 뭐 입시 전략, 또는 뭐 데이트 전략,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좀 더 다른 그 어떤 경우보다도 일관성이 있거나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어떤 꾀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할 때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대전략, 그랜드 스트래티지라는 말도 씁니다. 이건 뭐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수준을 넘어선 다른 국가들과의 이 어떤 국제관계에 관한 전략, 이렇게 이제 처음 비롯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통상적인 전략보다도 좀 더 넓거나 좀 더 이 창의적인, 좀 더 이 기상천외한 그런 전략을 의미할 때 이제 대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전략 이외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대전략을 항상 세우고 대전략 차원에서 그것이 과연 이제 옳은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쉬운 설명은요, 전략은 목표 이퀄 방법 플러스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nds equal ways plus mean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전략은 어떤 주어진 목표를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들이 교범에서 지금도 전략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ends equal ways plus means를 이제 그 방정식을 보면, 만약에 이제 이 목표가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ways, 방법이 좀 창의적이지 못하면 수단을 풍부하게 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사실은 미군들은 워낙 수단이 풍부하기 때문에 방법을 너무 창의적으로 할 필요 없이 이제 뭐 사실 물량전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수단이 많이 모자란다, 그러면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다른 나라와 싸울 때는 창의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경영을 할 때 보면 자금이 많으면 뭐 그렇게 기상천외한 사업 전략을 개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금이 제한되면 당연히 기상천외한 이제 사업 전략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수단과 방법 어느 것을 조정을 해도 안 되겠다 하면 사실은 이제 목표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달성할 수 없는 거를 계속 달성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목표를 조정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방법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방법에 맞는 수단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목표는 정해졌는데 지금 당장은 달성하지 못하고 방법을 만들어서 그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나중에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정해놓고 먼저 그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을 뭐 쫓겨는 방법 전략이라도 합니다만 그런 그 방법을 구상한 다음에 그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저는 means라고 봅니다. 수단.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토론을 할 때 뭐 목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방법까지 덧붙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러이러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에 수단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전략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목표가 주어졌으면 그러한 방법과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보완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현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겠습니까?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진짜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그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도 내가 자금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이제 그런 목표만 얘기하거나 또는 방법만 얘기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공리공담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비자도 공담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학자 또는 유색객이다. 이렇게 하면서 5가지 좋은 도덕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2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학자고 두 번째가 사실은 유색객,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관계에만 너무 치중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을 하실 때 또는 회사에 다니실 때 이리 보면 주변에서 진짜 명확한 수단 없이 목표만 얘기하거나 또는 방법까지는 얘기하더라도 수단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고지 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수단이 풍부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내가 많이 번다. 그거 버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서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나름대로 누구 못지않게 창의적인 방법을 설정한 다음에 그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 능력,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든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든 목표는 방법 더하기 수단이다. 이 방정식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시고 또 그러한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